복싱 세계 챔피언 출신 영업왕 이형철. 판자촌 생활을 하며 가난하게 살았던 어린 시절,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을 해야 했습니다. 갑자기 종소리가 땡땡땡 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뭔가 하고 위를 쳐다봤더니 체육관이 있는 거예요. 권투체육관이. 역대 세계 챔피언들 사진이 쫙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 바로 이거야. 세계 챔피언만 되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혹독한 체중 관리와 피나는 연습을 했던 그. 자, 슈팅거리고 있는 온치가 선수입니다. 그라운드 라이트로 다운. 이형철 선수는 새로운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세계 챔피언의 꿈을 이루었지만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어렵게 정말 죽기 살기로 해서 세계 챔피언까지 올라왔는데 막상 현실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가난은 여전히. 그래서 그냥 미련 없이 그냥 운동을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은퇴 후 영업사원이라는 새로운 일에 도전한 그. 세계 챔피언의 이력과 운동선수 특유의 끈기로 어느덧 영업왕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거 세계 챔피언까지 지냈으면서 어떻게 이런 영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느냐. 운동할 때 그 정신력만 갖고 있으면 뭐 못할 게 없더라고요. 노력하고 도전하게 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형철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처음 뵙자마자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인상이 강해 보이세요. 네. 그런 얘기들 하시죠. 이렇게. 네, 그런 말 좀 많이 들었었는데 네. 지금은 뭐 회사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네. 굉장히 부드러워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직도 지금 날카로운가요? 자세히 보니까 또 부드럽기도 하네요. 네. 그래요. 그런데 세계 챔피언 시절에 지금 저 화면에 이렇게 이 스트레이트죠, 라이트 스트레이트인가요? 그렇군요. 네, 조금만 좀 보여주실 이제 수 있어요? 간단한 거는 네. 릴렉스 해야 됩니다. 네, 우선 몸을, 릴렉스하고 예. 그다음에 스냅, 네. 스냅이 중요합니다. 스냅, 아, 잽, 잽, 확실히 안 보이네요. 네. 스냅. 예. 이렇게 치고 박수 한번. 오늘 하실 얘기가 인생은 사각링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공을 올릴까요? 땡 하면 나가시면 돼요. 네. 땡 나가시면 됩니다. 박수. 안녕하십니까, 이형철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섰더니 20여 년 전 그 사각의 능에 선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밝은 조명과 이 무대가 사각의 링하고 비슷하거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들을 KO시키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제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복싱 세계 챔피언이 어떻게 그 제약회사의 영업왕이 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제 얘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집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별다른 기술이 없는 아버지는 그 막노동 일용직 일을 하시고 또 어머니도 그 공장 일과 부엌거리를 손에 놔본 적이 없으시죠. 저희 가족들도 형, 누나, 저 이렇게 삼남매도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리고 가정에 좀 살림에 보탬이 좀 되고자 그 신문 배달을 모두 같이 했죠. 하루는 신문 배달을 하다가 어느 집에 신문을 넣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제 어깨에 뭘 부서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뒤를 한번 돌아봤더니 어떤 한 남자가 몽둥이를 들고 제 어깨를 내려친 거였어요. 신문을 넣지 말라고 했었는데 신문을 넣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때 정말 제 자신이 좀 비참하고 정말 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땅바닥에 흩어진 신문들을 다시 정리를 하면서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정말 가난이 싫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신문 배달은 계속됐습니다. 그때까지 생활 환경은 더 나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하루는 신문 배달을 하다가
지나가는데 그 종소리가 땡땡땡 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종소리 난 쪽을 딱 봤더니 거기에 권투 체육관이 있는 거예요. 그 간판 옆에 당신도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다라는 그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호기심에 한번 체육관 안을 들어가 보았죠. 그랬더니 챔피언 벨트를 맨 역대 세계 챔피언들의 사진이 쫙 걸려 있는 거예요. 와, 그걸 딱 보는 순간 뭐 뒤통수를 한 대 꽉 맞은 듯한 그런 충격을 느꼈어요. 그래, 바로 이거다. 세계 챔피언. 세계 챔피언만 되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세계 챔피언만 되면 완전 영웅 대접을 받고. 그래서 제가 15살 때 그 권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다른 선수들 1시간 운동할 때 저는 2-3시간은 기본적으로 운동을 해야 했고, 그 스텝을 밟다 보면 마룻바닥과 발바닥에 마찰이 생겨서 이 물집이 생깁니다. 그런데 물집이 생겨서 한번 벗겨내면 구덕살이 생기는데, 근데 저는 3번까지 벗겨낼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폐가 터질 것 같고 다리가 마비가 될 정도로 그래도 저는 뛰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챔피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드디어 그 프로 데뷔전을 갔습니다. 정말 자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만심의 결과일까요? 와, 힘도 한번 제대로 못 써보고 코뼈 나가고 그 자리에서 KO로 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전에서 또 패를 하게 되죠. 와,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 마지막 시합 한 번 더 해보자. 3차전 시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는 정말 기절할 정도로 맞고 또 패를 당합니다. 3연패를 당했으니 주위에서도 저 자식은 연습용이야. 시합만 나가면 맨날 무리야. 이런 소리를 듣게 되고, 어린 나이에 저도 이제 나는 꿈도 희망도 없어졌구나. 이제 나는 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 바위에 딱 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뛸까 말까를 망설입니다. 그런데 밑을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정말 무서워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죽을 용기도 없는 놈이다. 울다 보니까 속이 후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바에는 링에서 죽자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체육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체육관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를 그 원인 분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냥 주먹에 파워만 있고 힘만 있으면 되는 운동인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고도의 심리전, 두뇌 싸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상대의 눈빛, 상대의 어깨, 상대의 발 모양을 보면서 저 선수가 무엇이 나올 것인가를 대비를 하고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하면서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리한 체중 감량. 제가 보통 그 48kg 주니어 플라이급으로 뛰기 위해서 보통 한 10kg 가까이를 뺐었습니다. 그 한 5kg에서 6kg 정도는 그 운동과 식사량으로 그 조절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수분으로 다 빼내야 돼요. 한정막으로 가서 몇 시간 동안 셋도 복싱을 하고 억지로 수분을 다 짜내는 겁니다.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솜니부를 완전히 덮고 최대한 열이 나게끔 해서 하루 왼종일 침을 뱉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뱉다 보면은 몇 시간씩 뱉다 보면은 혀에서 피가 섞여서 나올 때도 있고, 정말 그 수분, 특히 물을 못 먹는 그 갈증을 참는 그 고통은 정말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주무기가 없었던 겁니다. 역대 세계 챔피언들은 그 기술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디오를 분석을 하고 그 선수들의 기술들을 하나씩 저의 기술에 맞춰서 이제 제 기술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체급을 과감히 2체급을 올려서 주니어 반탄급으로 딱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의 주 무기 레프트 훅, 레프트 보디, 이거를 저의 주 기술을 만든 다음에 시합을 딱 나가니까 그때부터는 17연승 13KO승으로 세계 랭킹 1위까지 진입을 하게 되죠. 이제 내가 꿈꿔왔던
이제 세계 챔피언이 바로 내 종이 한 장 차이에 바로 위에 있구나. 그때 그 주니어 벤턴급의 세계 챔피언은 일본의 영웅 그 오니즈카 가스야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는 전적이 24전 24승 17KO. 그리고 굉장히 인기가 좋은 선수였습니다. 펀치력도 굉장히 좋고 또 그 선수가 시합을 한 번 하면 일본이 완전 잔치 분위기예요. 그리고 3만 명이 몰려서 시합을 구경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그런 선수가 세계 챔피언으로 있었습니다. 그 선수만 꺾으면 제가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거였죠. 실력적인 부분에서는 부족하지만 나는 끈기와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세계 챔피언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행 비행기를 타고 떠납니다. 그런데 와, 비행기 안에서 차창 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그 한국이란 땅은 굉장히 크더라고요. 한국의 그 수많은 집들 중에서 와, 우리 집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너무나 서글프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올 때는 내가 세계 챔피언 벨트와 그리고 부모님에게 집 한 채를 사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일본에서 그 챔피언하고 도전자하고 이제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런 이제 기자회견을 갖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는 그랬습니다. KO건 판정이건 무조건 승리를 해서 챔피언 벨트를 내가 가져오겠다. 근데 일본 세계 챔피언은 좀 비웃더라고요. 야, 너 같은 애가 나를 이길 수 있겠냐? 너는 내 미치야. 이러면서 그렇게 막 비웃더라고요. 그래서 시합을 하게 됩니다. 저는 죽기 살기로 했었고 이 선수는 그냥 방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하는 사람한테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선수를 제가 9라운드 KO승으로 이기고 세계 챔피언에 오르게 되죠. 이게 권투를 시작한 지 10년 만이었습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했던 그 결과물이 딱 나왔던 거였죠. 그리고 와, 이제 나는 부자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그리고 나는 정말 이제 부모님에게 모든 걸 다 해주겠다. 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전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대전료는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터무니없는 금액이었고 약속도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1차 방어전도 멋지게 해서 KO로 이기게 되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전히 생활이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과감히 은퇴를 하게 됩니다. 과감히 은퇴를 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커피 전문점을 제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단골 손님으로 계시던 제약회사 직원분들께서 정말 영업을 하면 굉장히 잘할 것 같다. 우리 회사에 공채가 있으니까 공채에 한번 지원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그래서 이력서를 넣게 됩니다. 그냥 재미로 이력서를 넣게 되는데 서류 심사까지 88대 1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면접을 보고 최종적으로 합격을 받는데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아, 세계 챔피언 했던 사람이 무슨 이 제약 영업 할 수 있겠어? 아이, 저 친구는 길어야 3개월이야. 그만둘 수밖에 없어. 이런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러죠. 나는 이겨낸다. 지켜봐라. 그래갖고 입사를 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딱 걸림돌에 걸려요. 어떤 거냐면 대부분 동기생들은 생물학이나 생화학 그 계열의 전공인 공부를 하고 온 애들이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운동만 했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전혀 다른 분야였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참고 이겨내자. 내가 필드에 나가서 챔피언의 그걸 보여주겠다. 필드에 나갈 때 저는 제 명함에다가 제 챔피언 벨트를 맨 사진을 넣습니다. 그래갖고 무조건 병원이건 제 거래처들을 매일 똑같은 시간 내에 일정하게 계속 돌리죠.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들 찾아뵐 때 처음에는 무서워하더라고요. 권투 선수의 선입견이 있어서 제 얼굴이 좀 날카롭게 보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주먹부터 날라올 것 같고 막 슬슬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 찾아뵈니까 서서히 원장님들도 그렇고 모든 간호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사 1년 만에 모든 동기생들을 다 제치고 초고속 특진을 하게 되죠. 그래갖고
또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가다 보니까 다른 자기 동기 원장님들을 소개시켜줘서 지금까지 계속 특진을 하면서 영어방의 타이틀 자리까지 앉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가 아주 쉽게 나온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절 권투만 힘든지 알았더니 사회에 나와봤더니 인생살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도전을 하고 그래야지만이 사회에서도 챔피언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더 열심히 노력해서 최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어떻게 힘드셨어요? 이게 예? 권투샵 할 네.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경기 하나는 멋있게 끝낸 것 같은데요. 아유, 후련합니다. 이 조명 아래서 후련하시죠. 네, 후련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운동을 그만두고 이렇게 열심히 사회생활 하시는 거 보고 어떠세요? 네.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아빠가 예전에 세계 챔피언이었다가 지금은 전혀 다른 일을 하면서도 네.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자긍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가족의 응원이 제일 큰 힘이죠. 큰 힘입니다. 인생이라는 사각링의 챔피언이 되려면 가족의 응원이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세계 챔피언이라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인생은 사각링이다라는 그런 강연을 해주셨던 이형철 씨였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했어요. 네.